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또 합격 발표도 나왔죠. 근데 부동산을 취업하시는데 어떤 부동산을 취업을 해야 될지, 중개법인도 있고 그냥 부동산도 있고 중개사무소도 있고 좀 알아볼 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빌딩 중개법인에 5년 차로 있으면서 팀장 직급을 맡고 있는데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, 월급이 얼마 나오고 인센티브가 얼마고,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처음에 입사하시면은 수습, 대리, 과장, 차장,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 되거든요. 사실 이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중개법인은 팀장이 된 이후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팀장이 되기 전에 얼마를 받느냐? 100만 원 내외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, 와이프분인 동네 로컬 부동산에 취직을 하시는데 수수료 정산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화를 내고 퇴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, 저희 일 자체가 영업을 하는 일이라서 월급으로 생활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. 항상 영업을 해야 되고 성사되고 성공되는 게 있어야 돈을 버는 구조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수료 1억이 나오는 계약을 했다. 30%는 회사, 나머지는 팀장이 70%를 가져가고, 팀장 밑에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직원 때는 돈을 벌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해 하실 게 첫 번째 계약은 좀 어느 정도 걸리느냐. 통상적으로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, 사실 저희 일이 자주 계약이 나오지는 않아요. 일반적인 뭐 아파트, 월세, 전세 이런 게 아니라 고가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잘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서 6개월, 1년 안에 계약을 성사를 시킬 수 있다? 그것도 솔직히 잘하는 겁니다. 좀 영업을 하다 오시거나 업무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. 그러면 팀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저희 회사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반에서 2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팀장이 되기까지. 팀장이 되는 조건도 계약을 이제 6개 정도 이제 본인이 직접 쓰고 회사의 규정에 맞게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팀장이 되고 비로소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팀장이 되고 나서 얼마 정도 버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한간에는 10억을 버는다, 뭐 5억을 번다, 3억을 번다, 연봉이 뭐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, 사실 저희 일은 진짜 영업이라서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. 본인 하기. 뭐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연에 뭐 10억 이상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, 근데 1년에 계약 한 건도 못 쓰시고 영원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정말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, 저희 회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작년이랑 이번 연도 매출이 200억 내외 정도 돼요. 회사의 팀장님들이 90명 정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중개법인에 취업을 해서 하는 일이 뭐냐? 빌딩 중개하면 손님이 마음에 들면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고 뭐 중개대상물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끝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. 저희는 0에서부터 100까지 다 해야 돼요.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에요. 보통 이제 출근하셔서 팀 회의 진행하고, 오전에는 내가 이제 작업해 볼 만한 물건들 리스트업하고, 오후에 이제 전화 다 돌리고 나서 물건 작업이 됐으면 또 답사도 가고, 뭔가 미팅을 해서 손님분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면 미팅도 하고, 그리고 9 to 6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저녁까지 남아서 일을 많이 하곤 하는데, 만약에 저희가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면 이게 왜 좋은지, 이게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자료화도 시켜주고, 저녁에 또 남아서 뭐 내일 할 일이라든지 마케팅 업무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.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실 거예요. 손님분들 모시고 내가 전문가가 된 것처럼 물건 브리핑을 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알려드리고, 이런 일은 사실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하지는 못해요. 왜냐면 이 물건이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고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되고,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물건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, 그런 부분들은 처음 입사하신 분들은 전문성 그리고 뭐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, 처음에 들어오신다면 전화 엄청 많이 하실 거고, 그다음 미팅 또 답사 이거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중개법인의 특징이 퇴사율이 되게 높아요. 왜 퇴사율이 높을까?
아무래도 좀 고가의 빌딩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약이 자주 발생이 안 되는데, 계약이 자주 발생이 안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 굉장히 좀 매몰이 됩니다. 나는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다, 회사를 해서 다른 직장을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, 금전적인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. 어쨌든 직원 생활할 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쓰던가 투잡을 뛰던가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실제로 저도 처음에 여기 입사했을 때 모아놓은 돈도 있었지만 배달도 했고 물류 알바도 하고 다 했었어요. 아무래도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은 미래가 좀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, 그래서 좀 퇴사율이 높은 것 같고,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감정적인 좀 피로도, 그런 게 굉장히 높아진다.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개법인의 분위기는 좀 어떠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저희 회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좀 딱딱합니다. 좀 군대 같은 스타일이고 규율이 좀 엄격해요.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, 이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손님분들한테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정장, 그리고 뭐 넥타이, 와이셔츠, 그리고 구두, 이런 것들이 다 손님분들이 저희를 봤을 때 첫인상을 위해서 이렇게 차려입고 진행을 하는 거고,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계신 분께서 100억, 200억짜리 건물을 판다? 그런 것도 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용모 단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근태도 정확하게 잘 지켜줘야 돼요. 뭐 로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,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8시 반까지 좀 출근을 하고 퇴근은 5시 반 이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, 또 격주 토요일마다는 새벽 6시 반에 또 모여서 막히지 않으니까 아침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건물들 답사 진행하고 전체 이제 직원분들 모여서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공군 부사관 출신이에요. 군인 출신인데 제가 군대가 힘들어서 전역을 했는데, 이 회사에 들어오니까 이럴 거면 왜 전역했지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만큼 좀 규율이나 이런 게 좀 엄격하다. 근데 좋습니다.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중개법인에 입사하게 되면은 뭐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아는데, 그게 아니에요. 상위 팀장이 있고 그 상위 팀장의 직원으로 소속돼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. 자격증이 있으시면 회사 소속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맞아요. 근데 업무 자체나 모든 것들은 상위 팀장한테 배우고 그 상위 팀장한테 월급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는 거라서 상위 팀장과의 관계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저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, 저는 상위 팀장님이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세요.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쫄딱 망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해보지 않겠냐 해서 캐스팅을 해주셨고, 물론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나마 이제 관계가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떤 영상에서 이효리 씨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있냐, 나랑 맞는 사람인지 나랑 안 맞는 사람인지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좋은 사람은 없다,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저도 그런 얘기에 좀 공감을 하고,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 싶은 미래가 상위 팀장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이랑 맞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위 팀장님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고심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로컬 부동산이랑 또 무슨 차이가 있냐?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성이라고 봐요. 로컬 부동산이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동네 부동산이나 가보시면 아파트도 하고 원룸도 하고 오피스텔도 하고 토지, 월세, 전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빌딩 중개 그리고 매매에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28년 정도를 빌딩 매매만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. 28년 동안 누적된 노하우나 경험들이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만큼 전문적인 게 또 없어요.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빌딩은 어떤 투자에서도 가장 높은 고가의 거래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것만큼 정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. 우리가 어떻게 일을 배울 수 있는지,
그리고 그 노하우도 잘 전달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은데,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을 해주면서 다 알려주고 있고, 어떻게 이 빌딩 중개를 하고 성공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교육받을 수 있어서 약간 로컬 부동산이랑은 전문적인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경력, 학력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, 경력 아무 필요 없고요. 학력도 뭐 부동산 학과 나오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? 전혀 아닙니다. 부동산 학과 나오셔도 일이 안 맞으셔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는 대학교도 안 나왔습니다.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자격증의 유무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사실 자격증 없어도 이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. 근데 다만 일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. 내가 이 일을 정말 끝까지 할 거고 깊게 파서 더 열심히 할 거다, 그러면 무조건 자격증 따셔야 되고,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따시면 굉장히 이익이 많다.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느냐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. 만 40세 이하만 뽑고 있고,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회사가 좀 스마트하고 영한 센스 있고 빠른 거를 추구를 하는데, 아무래도 연령 제한이 있어야 가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나이 제한이 있다. 그리고 차량 유무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차 없어도 되고, 없는 게 처음에 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아요. 왜냐면 저희 빌딩 중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팔렸고 어떤 게 아직 안 팔리고 있고 얼마고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계속 남겨두셔야 되는데, 차가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어렵고, 이제 답사 같은 거 다니시면서 지하철도 타고 지리도 익히고 상권이 어떤 도로가 좋고 어떤 도로가 또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는 아니고 차량이 없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입니다. 중개법인에 있으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사실 이 빌딩 중개가 연봉이 5억이다 3억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많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초기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과 그런 실력 그리고 경험들을 겸비해서 좀 팀장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느냐, 재미있게 일하느냐,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, 저는 사실 이 일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요. 아, 이 일 열심히 하고 오래 해야겠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똑같이 내가 힘을 쏟아도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잖아요. 직장에서 일해도 힘들고 공장 같은 데서 일해도 힘든 건 똑같거든요. 어차피 힘들 거면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동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